반갑습니다. 형성과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용어는 간단하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만 생각해도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인간 삶은 개구리 삶이라든가 이런 개나리 삶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주제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적에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삶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원사이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다중적으로, 멀티플 사이드로만이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고대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철학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 탈레스, 그럼 우주의 근원을 물로다가 보는 거예요. 헤라클레이토스, 불로다가 보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 주장 가지고 일생 끝까지 갑니다. 이런 것이 원사이드입니다. 이런 길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에도 여러 학파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파, 또 행동주의적 학파,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학파, 이렇게까지 많은 학파가 있는데 자기 학파 것만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다른 학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요즘 현대 정치를 갖다 놓고 보면은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아주 이 법만 중요하다, 정치만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분야를 갖다 무시한다면 그거는 멀티플이겠습니까? 원사이드겠습니까? 그건 원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간관계 서로 간에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일상 삶 안에서, 특별히 어떤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릴레이션십이 안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많은 것들이 전문화되었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들이 전문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의학, 또 생물학, 또 심리학, 또 자연과학, 우주공학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야, 이거 지금 아주 단 1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너무 많은 분야가 전문화되어 있고, 이 전문화된 하나하나가 의학이 몇십 개로다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생물학도 몇십 가지도 되어 있고, 사전 찾아보면은 이게 분류도 참 보는데도 한참 걸리고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심리학도 몇십 가지, 자연과 우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바닷가에 모래 하나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 한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는 지식과 내가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이렇게 우쭐대거나 자만하게 산다 그런다 그러면 어떤 삶도 이게 인간 삶답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그게 바로 개구리 삶이고 그게 바로 그 돼지 같은 삶이고 이렇게 동물과 같은 삶 그런 삶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적으로다가 이게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갖다가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이중구조로 생각을 해봤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학문의 역사 한 2500년 동안이 이중구조로다가 인간을 육신과 정신, 육신과 이성, 육신과 의식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왔기 때문에 이중구조로 구분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육신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영, 또 동양적으로다가는 마음이라 그래야 된다. 서양적으로 영, 동양적으로 마음. 근데 이렇게 삼중구조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이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A라는 어떤 상황, 이것이 교실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산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B 상황은 내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보다도 넓은 세계입니다. 필리핀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런 세상, 제주도 될 수 있고 부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이번에 대학 입학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변화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요소, 그러니까 거의 불변 요소를 갖다 놓고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은 고등학교 교실이나 대학 교실이나 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운동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학 올라간 거니까 학생들도 거의 비슷하고 또 이 교실에 들어가면은 흙판도 있고 비슷한 거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변 요소가 있는 반면에 좀 변화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요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학교 선생님인 고등학교 선생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교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수단이 등장을 하고 또 뭐가 또 바뀐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이 바뀐 게 있을 텐데요. 이제 교직원들도 고등학교 때 교직원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이제 대학 캠퍼스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더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가운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좀 이렇게 유사한 요소도 있고 또 바뀐 요소도 있고 이런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이제 변화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좀 지내다 보면은 나름대로 학교 생활이 행복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과에 대해서는 지루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미팅 같은 거 못 하기 어렵죠. 요새는 해나. 그래서 이제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대학교 교정에서 막 완전히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손잡고 다니는 이런 미팅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축제도 좀 고등학교 대학은 좀 다른 의미에서 이런 축제, 이런 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형성적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반형성적 의미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간 대학인데 내가 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다른 과를 선택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처음에 선택했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갈등도 느끼게 되고 좀 고뇌 좀 하다가 편입하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도 반형성적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편입이라는 자체가 보다 더 주어적인 차원의 형성적 의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좀 늦게 발견해서 그렇지, 어쨌든 깨달은 다음부터는 보다 더 형성적인 의미 쪽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인간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그래도 결정된 것 같으면서도 안 결정됐습니다. 또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회에 나갔는데 이 학생이 외교관이 됐어요. 외교관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세계적인 어떤 외무부 장관 내지 외교관들끼리 서로 이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학원생으로서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무슨 상황입니까? 외교관으로서의 상황입니다. 외교관으로서 사는데 외교관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웃들도 보면은 다 외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있고 또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상황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관들끼리 만났을 적에 내가 갖는 관심을 놓고 보면은 육신, 정신, 영적으로다가 관심을 놓고 보면 육신적으로다 일단 눈으로 딱 보는 거 아닙니까? 볼 적에 저 사람이 딱 봤을 적에 미남이다, 아니면 키가 작다, 아니면 백인이다, 아니면 흑인이다, 이거 금방 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양 형태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다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오늘 자기 나라의 상황을 갖다가 혹시 숨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런 외교관계에 있어서 자기네 나라의 이권만을 위해서 너무 주장할 사람인가, 이렇게 쫙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눈이 아주 너무 이기주의로다가 생기고 그래서는 저 사람을 좀 경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너무 또 포근하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생겨가지고 또 자기 나라 정보를 갖다가 모두 다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 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은 정신적으로다가 아무래도 편안한 마음으로다가 어떤 정신적인 나눔을 갖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점심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교식으로다가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톨릭식으로다가
성호를 긋는다든가 이런 나름대로다가 사인을 갖다 표시하게 될 적에 저 사람은 보다 더 신뢰성이 가는구나, 좀 더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그러는 가운데 같이 좀 이런 대화를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 이걸 좀 더 깊이 보면 육신적보다 잘 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물학적인, 생화학적인 이런 요소까지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본다. 이렇게 전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그 사람의 심리학적인, 그분의 철학과 사상이 이 사람이 어떨까, 이런 어떤 철학적인 차원, 이런 차원까지도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차원은 저 사람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의 도그마가 어느 정도의 시견이 있는 건가, 스피리추얼리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전문화된 현대의 학문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릴레이션십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갖다가 만약에 강구한다, 이 사람의 건강 문제를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다 그러면 대화를 나누다가 이 소통이 불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도 지키게 되고 상대방과 또 깊은 것을 갖다가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고 이런 좋은 어떤 형성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 이것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형성적으로 좋은 관계를 설립할 수도 있고 반형성적으로 뭔가 위기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가 서로 좀 멀어지는 이런 잘못된 관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성적일 수도 있고 반형성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결정된다 그럴 적에 이게 한번 결정되면은 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대학원생으로다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던, 외교관으로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나의 가족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납니다. 내가 얼마만큼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량을 잘 나누면서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요런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사회를 갖다가 뭐라고 한마디로다가 정의를 내리냐면은 컴피티션, 경쟁인가 경쟁. TA T 컴피티션. 피티션. 네.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다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저도 수없이 많이 지금 이런 영어 사전을 통해서 정확한 언어 저는 용어 정립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경쟁이 지금 오늘날 어린 나이 때부터 아주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게 중심을 이루는 바로 핵이 컴피티션입니다.
이 컴피티션을 가지고 인간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까? 만일에 그 예전에 세계 냉전 체제가 됐을 적에 그 미국과 소련이 핵으로 다 인한 어떤 그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 맺고 있을 적에 그 세계가 평화로웠습니까? 형성적으로 좋았다고 봅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그렇게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갖다 맺고 있을 적에 그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주변 국가들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형성적이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형성과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형성적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다른 비유를 듣겠습니다. 부부관계가 있는데 부부관계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그냥 인상 쓰고 서로 있으면 자녀들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부 자신들도 문제지만 자녀들이 형성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에서 팽팽하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혼율이 50%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비율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들이 받는 희생은 큰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도 잘 안 낳잖아요. 자녀들에게 나쁜 교양을 보이는 건 둘째치고 아예 낳지도 않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부부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아이도 안 낳고자 하는 자기는 태어났으니까 된 거고 그 다음번은 몰라라. 이런 식의 생각은 이거는 절대로다가 인간적 삶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의 형성적 삶은 절대로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 삶을 갖다가 이 전문화된 이런 시기에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깊은 이렇게 내면 한번 되돌림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